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이번 호우 상황과 피해 예방 요령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요 며칠 사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곳곳에 쏟아졌습니다. 내일까지도 이런 비가 올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2023년 6월에 기상청에서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극한호우인데요. 1시간에 50mm 이상 그리고 3시간에 90mm 이상 오면 그 두 가지를 충족하면 극한호우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집중호우라는 말 외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 집중적이고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써서 그 극한호우가 발생을 하면은 재난 방송이 자동적으로 발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삼고 바로 그제 충남 서산에 114.9mm라고 하는 극한호우가 발생한 것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자주 그리고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자, 이번 비의 양상을 보면 말이죠. 야간에 그리고 또 국지적으로 비가 쏟아지다시피 해서 이제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온 차이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바닷가에서 보면은 육풍과 해풍이 있는데 낮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고 밤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것은 바닷물과 육지의 온도 차이, 즉 겨울 낮과 밤의 그 온도 차이가 다른 것처럼 겨울에 이제 낮에 온도에 뜨거워진 육지에 있는 부분들이 구름으로 발달이 되고 그 구름 사이를 밤이 되면 그 제트기류라고 하는 것이 수증기를 가지고 몰고 오기 때문에 특히 밤 시간, 특히 새벽 시간에 그런 기온차 때문에 생기는 그 현상 때문에 새벽에 비가 많이 오고 그 새벽에 있는 상황에서 비가 많이 오는 것에 대한 대피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예전 같은 경우 보면 그 장마를 기준으로 본다면 장마 전선이 이렇게 남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국지적으로 계속 한 지역에서 비를 뿌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보통은 이제 장마전선이라고 하는 고기압 세력과 또 저기압 세력이 만나서 전선을 형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세력이 비슷하면 오래 머물고 한쪽 세력이 크면은 그 방향으로 밀려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큰 장마전선은 거의 물려나고 조그만한 전선들이 형성되면서 그 세력이 부딪히면서 그 지역에 아주 국지적으로 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호우가 오는 그런 형태로 띄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내일까지 최대 30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돼 있는 지역도 있는데 특히 주의할 지역은 어딜까요? 300mm가 오는데 이미 이제 며칠 전부터 비가 오는 게 충남 서산 같은 경우 한 400mm, 어제 광주도 한 400mm 이상 왔거든요. 그럼 한 700~800mm 정도가 오게 되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반이 물러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처음에 비가 많이 올 때보다는 두 번째 비가 많이 올 때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산사태 같은 경우가 보통은 이미 물러져 있는 지반에 비가 오게 되면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싱크홀 같은 경우도 지하 수위가 찼다가 순식간에 내려가면서 생기는 싱크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과거에 오송 지하 차도 참사라든지 부산 초량동 그 차도 참사처럼 도심지의 저지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많은 비가 오게 되면은 많이들 생각하는 게 이제 홍수 피하고 산사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기 쉬운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또 재난 상황들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해봐 주시겠습니까? 특히 저지대 같은 부분들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차량 침수가 될 수 있는 지하차도 그리고 지하 주차장, 과거에 흰남노 때 포항에서 주차장에서 사고 난 것처럼 그리고 과거에 신림동에서 있었던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 취약층 계층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심지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되고 지방에 있는 소규모 하천들에 대한 범람 문제 이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자,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요? 모든 재난은 국가가 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다 책임을 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해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사전에 숙지를 하고 대피 동선이라든지 그런 매뉴얼에 대한 숙지, 특히 그 KBS 재난방송 같은 것들을 잘
듣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해서 자기 안전은 본인이 지킨다는 생각을 일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